예, 월배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세기 관산성 전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산성은 여기입니다. 바로 이제 신라와 백제의 요 경계선에 있는 여기가 이제 현재 옥천 관산성 전투입니다. 이 관산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백제 입장에서는 여기 추풍령 고개 하나만 넘으면 바로 경주로 갈 수 있고요. 또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 수도 여기가 부여인데 부여로 갈 수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지역이 이 관산성이거든요. 이 전투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배신, 야합, 음모, 그리고 공주의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있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관산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깊이 있게 관산성 6세기 그 관산성을 둘러싼 배신과 음모, 야합, 그리고 공주의 슬픔,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슬픔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이제 그 관산성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해왔습니다만은 이 관산성 전투로 백제의 왕인 이 성왕이 이 참수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위덕왕이기도 하고 태자 때는 이 창이 아버지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백제금동 대향로인데 이것은 백제의 보물입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관산성 전투를 살피기 전에 이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기, 고구려가 이때가 전성기입니다. 만주와 한반도를 말 타고 달렸던 여기 고구려 고분 벽화, 고분은 옛날 무덤을 고분이라고 합니다. 고분 벽화, 벽에 그려진 그림. 보면은 고구려 무사를 이렇게 이제 다 그렸습니다. 이게 벽화 하나만 발견된 게 아니고 고구려 무덤에는 다 이런 개마무사, 개마무사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개마무사, 갑옷 개자, 그리고 말맞자, 말에 탄 갑옷을 찬 고구려 무사를 개마무사라고 합니다. 이 개마무사가 상징하는 것은 이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기 강력한 고구려의 이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고구려의 군사도 이렇게 뭐 로마, 중국 한나라 못지않은 아주 최첨단 군사력을 자랑하던 만주를 말달리던 위대한 우리 고구려였습니다. 이 위대한 강력한 고구려가 왜 6세기에는 한강을 잃었을까? 도대체 고구려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개마무사가 있던 이 강력하던 고구려가 한강을 잃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 고구려 장수왕의 증손자 안원왕이 장수왕의 증손자 안원왕이 왕위 계승 전쟁 중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서로 내 아들 왕 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저그들끼리 전쟁합니다. 귀족들이 전쟁합니다. 여기가 둘째 부인, 여기가 셋째 부인. 그러니까 안원왕의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이, 첫째 부인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이 서로 자기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그들끼리 전쟁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결국은 둘째 부인 아들인 양원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셋째 부인 쪽에 고구려 장군, 군인 등 2,000명,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군사 2,000명이 아니라 장군, 그리고 장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장교와 장군들이 2,000명 칼 맞아 죽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졌다라고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일이 고구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군하고 장교들이 2,000명이 이때 몰살당합니다. 셋째 부인 아들, 셋째 부인 측. 이러니까 고구려가 안에서 귀족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정말 안타깝죠. 그러는 가운데 고구려는 안에서도 이렇게 저그들끼리 싸우고 있었는데 돌궐 더러운 놈들이 또 쳐들어왔거든요. 고구려에 이렇게. 이 돌궐이 더러운 놈들이 고구려에 쳐들어왔어요. 안에는 저그들끼리 싸우고 밑에서는 백제, 신라 이래 올라오고요. 이 고구려 입장에서는 미치겠습니다. 일단 겨우겨우 1만 명 군대를 보내가지고 돌궐 더러운 놈들 박살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겨우겨우 박살을 냈지만은 백제와 신라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북쪽도 신경 써야 되고 조금 있다가 이 중국 더러운 놈들도 쳐들어오거든요. 백제와 신라도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옛날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는 다 박살냈습니다. 장수왕 광개토대왕 때는 다 박살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가 지나고 551년 나제동맹, 여기서 나는 신라, 쟤는 백제, 신라와 백제가 손잡고, 즉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손잡고 551년 돌궐이 쳐들어올 때, 중국 북쪽에서 돌궐이 쳐들어올 때 이 백제와 신라가 함께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 지금 여기는 북한강, 여기는 남한강, 여기를 신라가 차지합니다. 여기 남한강, 여기 북한강, 그 다음에 여기가 한강, 서울, 여기는 백제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고구려는 한강을 이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타깝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백제 입장에서는 76년 만에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서울 한강 서울을 찾았습니다. 몇 년 만에? 76년 만에 온조 비류 소선호가 처음 세웠던 이 백제의 고향 한강을 찾았습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바로 신라의 20대의 젊은 나이 진흥왕이 백제를 쳐버립니다. 즉 신라의 백제의 한강 하류, 여기입니다. 여기 서울, 오늘날의 서울입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신라가 백제를 비겁하게 쳐가지고 여기 한강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배 타고 가기가 어려웠거든요. 바로 이제 신라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과 손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78년 만에 찾은 고향을 다시 신라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120년에 나제동맹은 이제 깨집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라의 생존 전략일까요? 아니면 배신일까요? 이때 고구려는 뭘 하는가 하면은 신라와 비밀 동맹을 맺습니다. 이상하게 이 고구려는 백제와 거의 원수입니다. 고구려는 백제 정말 싫어합니다. 백제도 고구려 싫어하고요. 여하튼 고구려와 신라는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일단 신라는 고구려와는 비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싸움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신라는 백제 치기가 쉽죠? 왜 그러면 고구려는 신라와 비밀 동맹을 맺었느냐? 얘 때문입니다. 돌궐. 고구려는 북쪽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남쪽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남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신라와 손잡았습니다.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는
이 돌궐 이 북쪽의 전쟁에 신경 썼습니다. 그러면 신라는 고구려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어디만 공격할 수 있었다? 백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백제는 이때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백제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성왕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냅니다. 배신을 때린 신라 진흥왕에게 자기의 딸을 시집 보냅니다. 성왕은 굴욕을 참고 자기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냅니다. 왜? 일단 신라와 전쟁은 수도. 일단 전쟁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자기 딸로 보냅니다. 참 안타깝죠, 딸. 일단 그래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언젠가는 치겠다 하면서 백제는 왜와 칠지도 기억나죠? 왜와 친합니다. 그리고 가야와 친합니다. 백제는 왜와 가야에게 군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왜와 가야와 손잡고 신라 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라 공주 전쟁의 희생 성왕의 딸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가 내 남편 죽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참 드디어 백제 외 가야 연합군은 이 관산성을 칩니다. 관산성을 먼저 칩니다. 그리고 장악을 합니다. 왜? 관산성은 경주로 바로 가기 적합한 아주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전략적 요충지,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신라 입장에서는 관산성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바로 수도로 경주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런데 관산성을 타고 바로 백제의 수도인 부여로 갈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백제 외 가야는 관산성을 점령해서 전쟁 초반은 백제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럼 신라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신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가 한강 아닙니까? 서울 한강 아닙니까? 이 한강을 지키던 신라의 핵심 군사부대, 이름도 무가 군사무 아닙니까? 력은 힘. 얼마나 군사력이 강하면 이름이 김무력입니다. 김무력 장군 군사부대가 관산성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관산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와 신라는 전쟁이 백중세입니다. 백중세. 전쟁은 좀 이렇게 팽팽하게 전개가 됩니다. 김무력 장군은 또 훗날 신라의 삼국 통일을 하는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유신 집안은 아주 강력한 군사 장군 집안입니다. 이 김무력, 김유신. 그래서 김무력 군사부대가 한강을 지키던 김무력 군사부대가 이 관산성으로 가면서 이제 신라와 백제는 전쟁이 팽팽하게 됩니다. 이때 관산성을 지키던 백제의 지도자는 성왕의 아들 태자 창입니다. 창. 훗날 이 창은 무슨 왕이 되는가 하면은 훗날 위덕왕이 됩니다. 창이. 태자 시절에는 이름을 창이라고 불렀고, 창이 무슨 왕이 된다? 위덕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왕이 아들과 군사를 위로하기 위해 힘든 전쟁을 벌이니까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성왕은. 그래서 경호원 50명만 데리고 수도 부여에서 관산성으로 가다가 그만 신라군에게 잡힙니다. 이때 성왕의 나이가 50대거든요. 정말 안타깝죠. 성왕이 이때 신라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가 뭡니까? 수가 목수자입니다. 참은 자르다 참.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면서 관산성에서 이제 함께 가던 장관 4명도 죽고요. 그리고 관산성에 있던
백제군은 김무력 군사부대에게 몰살당합니다. 29,600명이라고 합니다. 백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이때 입게 됩니다. 29,600명이 몰살당합니다. 왕은 목 잘려 죽고요. 장관은 4명이나 죽고요. 이때 겨우 살아남은 창은 여러분들이 창이라면, 성왕의 아들 창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보러 왔다가 아버지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군사든 29,600명이 몰살당합니다. 이때 창은 기분이 어떨까요? 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차라리 나는 중이 될까? 성녀가 될까? 라고 창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3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백제 입장에서는. 이후 신라는 6세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여기가 고령의 대가야인데 고령의 대가야까지 정복하고 영토 한경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고구려 수도 평양 아닙니까? 고구려는 실수한 것 같죠. 만만하게 본 신라가 무슨 정신으로 뭉친 화랑도 정신 기억납니까? 신라는 이때 화랑도 정신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고구려 수도 평양까지 바로 눈앞까지 쳐들어갑니다. 고구려는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성왕의 딸은 어떻게 할까요? 성왕의 딸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성왕의 딸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남편한테 죽었죠. 남편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진흥왕이 남편 아닙니까? 아버지 성왕을 죽였는데 말이죠. 아마 이때 성왕의 딸도 죽지 않았을까요? 성왕의 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때 바로 여기서 백제의 슬픔이 백제금동 대향로, 향로라는 말은 여기 뚜껑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죠. 옛날에는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향로로는 기계장치라는 뜻입니다. 향을 피운다, 이런다, 향을 피우는 장치.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죠. 그 연기를 타고 영혼이 좋은 데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 백제금동 대향로가 백제 성왕의 영혼을 기리는 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도교의 사상이 반영된, 도교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 신선, 영원한 삶의 사상이 생각이 반영된 백제금동 대향로입니다. 누구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성왕. 관산성 전투 패배 이후 백제는 회복을 못합니다. 신라의 120년 나제 동맹, 신라, 백제 동맹 배신은 생존 전략일까요? 배신일까요? 여러분들 퀴즈 문제 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산성 전투 6세기 관산성 전투 에피소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